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2017년 5월 11일 목요일입니다. (70%대를) 유지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여론이 고스란히 자유한국당 반대표로 분산됐음이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안보실장에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낙연 전남지사가 어제 총리로 내정됐습니다. 이낙연 내정자 발언입니다. 막걸리라도 마셔가면서 야당 정치인들과도 틈 나는 대로 소통을 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행 체제의 정부는 스텔라 데이지호의 수색을 사실상 종료했는데 실종 선원 가족들에게는 아무런 설명 없이 문자 메시지만을 보내 통보했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의 70%는 대통령 선거일이자 임시 공휴일이었던 지난 9일에도 출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대한한의사협회장 김필건입니다. 우리에게는 중국을 능가하는 한의학이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한의학으로 세계 의료 시장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학,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최다 표차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1340만 표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785만 표를 받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558만 표 차로 눌렀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모두 석권했는데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졌던 강남 3구, 즉 서초, 강남, 송파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한편 보수층 유권자들은 지난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게 1577만 표를 몰아주었지요. 하지만 이번 19대 대선에서는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표를 모두 합쳐도 1006만 표에 불과합니다. 5년 만에 보수표 570만 표가 이탈한 것입니다.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이번 19대 대선은 예상보다 싱거운 게임이 됐습니다. 출구조사에서부터 1위, 2위 득표 차가 컸지요.
이에 따라 MBC는 개표 방송 시작 1시간 만인 밤 9시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 유력을 발표했습니다. 40분 뒤에는 당선 확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한편 안경 쓴 후보는 당선되지 못한다는 안경 징크스가 깨졌습니다. 반면에 진보와 보수 정권이 10년씩 번갈아가며 정권을 교체한다는 10년 주기설 징크스는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효 투표자 가운데 41%인 1340만 표를 득표했지요. 여기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그리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득표율을 모두 더하면 75%입니다. 70%대를 유지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여론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서울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조국 민정수석 내정자 그리고 조현옥 인사수석 내정자를 비롯한 추가 인선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안보실장에는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기철 전 총장은 2011년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인질들을 구출한 아덴만 여명작전을 지휘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사성 장군 출신인 백군기 전 민주당 의원도 안보실장 후보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수석에는 북핵 육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위성락 전 러시아 대사와 조병재 전 말레이시아 대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도왔던 조병재 전 대사는 외교장관 후보로도 거론됩니다.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신임 국가정보원장 후보로 서훈 전 국정원 제3차장이 내정됐습니다. 서훈 후보자는 반드시 국정원을 정치로부터 자유롭게 만들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개혁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 이렇게 공약했지요. 국내 정보 수집 업무와 대공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고 인적 청산까지 하겠다는 구상인데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재탄생 수준을 넘어서는 변화가 국정원에 불어닥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대선에서 패배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이번 주말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홍준표 전 후보는 측근들에게 휴식을 갖고 거취 문제를 숙고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9년 만에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은 강한 야당으로 설지 새 정부와 협력할지 이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양새인데요.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정권이 정상 궤도를 벗어나면 목숨을 걸고 견제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새 정권 초반부터 발목 잡는 야당 이미지가 부각될 경우 당에 대한 민심이 완전히 떠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국민일보가 전한 소식이었습니다. 지난 3월 31일 우루과이 인근 해역에서 스텔라 데이지호가 침몰했습니다. 정부는 스텔라 데이지호의 수색을 사실상 종료했는데 실종 선원 가족들에게는 아무런 설명 없이 문자 메시지만을 보내 통보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수색 종료 선언을 취소해달라 이렇게 요구했지만 외교부는 거부했습니다. 이에 실종자 가족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색을 계속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또한 비상 상황에 대비해 훈련받은 선원들은 남대서양에서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일보 보도였습니다. 어제 재판을 받던 최순실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여대 함정희애 교수와 설전을 벌였습니다. 함정희애 교수는 정유라의 지도 교수였는데 최순실이 학교로 찾아와 선글라스도 벗지 않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에 최순실은 내가 미친 사람도 아니고 선글라스 안 썼는데 교수님이 거짓말을 한다. 원래 눈이 나빠서 선글라스를 쓰지 않는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시사인 조남진 기자가 찍어서 많이 알려진 최순실 사진,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최순실 사진을 보면 머리에 선글라스가 얹어져 있었죠. 한편 어제 법정에서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김종 전 차관은 2014년 최순실이 정유라의 수험번호까지 알려주며 이화여대 입시 합격을 청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당시 김종 차관은 이화여대 김경숙 체대학장을 만났는데 당시 김경숙 학장이 정유라와 정윤회를 알고 있어서 놀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일보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전국 금속노동조합이 조선소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선거권 실태를 조사했는데 하청업체 노동자의 70%는 대통령 선거일이자 임시 공휴일이었던 지난 9일에도 출근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대통령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유급휴일을 보장받은 노동자는 전체 응답자의 13%에 불과했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하는 무급휴일이었다고 답한 노동자는 40%에 달했습니다. 지난 2013년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4년째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광고 후에 김보영 아나운서가 TV 뉴스 브리핑 이어드립니다.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안녕하세요. 내가 중고차를 사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TV 뉴스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이번 대선이 치러지기 전 가장 최근에 치른 선거는 바로 지난해 4.13 총선인데요. 이번 대선과 1년 전 총선 민심 변화를 짚어봤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년 전 치러진 총선에서 각 정당의 후보들이 얻은 득표율의 합계입니다. 당시 새누리당 후보들은 38.3%,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37%, 국민의당 후보들은 14.9%를 득표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쪼개진 새누리당. 이런 구도로 치러진 이번 대선은 문재인 41.1대, 홍준표 24, 안철수 21.4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득표율 합계는 4.1%포인트 오른 반면에 자유한국당 후보는 14.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가 부진했다고는 하지만 득표율로만 보면 지난 총선 때보다 6.5%포인트 올랐습니다. 문정인 연세대 특임명예 교수가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재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문정인 교수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한반도 정책에 깊숙이 관여해온 외교안보 전문가입니다. JTBC 보도입니다. 그건 가능하죠. 민주적 절차의 문제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성주
국민들 300여 명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지금 소원 제기를 했고요. 국회에서도 아마 또 그런 문제 제기를 할 것이고. 그러면 대통령도 탄핵시킨 나라에서 아니 국회하고 주민들이 저렇게 문제 들고 나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와 운용을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새 정부가 들어오면은 지금 특정 정책에 대해서 정책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군사적 유용성의 문제라든가 경제적 비용이라든가 지정학적인 함의 이런 걸 다 검토를 해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압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미국이 원하는 대로 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얘기 나온 것으로는 분석으로는 되돌리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라도 조기 배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 입장에서 그게 호락호락 받아들이기가 쉽겠느냐?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의 시각이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시각과 국익이 있고 국민이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사드라고 하는 게 무기체계 하나인데요. 그걸 갖고 무슨 한미동맹을 깨고 그럴 수는 없겠죠. 전국적인 현안을 안고 있는 지역의 민심은 이번 대선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사드 배치 지역인 성주와 조선업 불황이 들이운 거제시 그리고 원전 문제가 대두된 울산의 표심을 분석해봤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고 이건 행정적으로도 절차가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사드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나간다면 이후에 저희들 투쟁은 청와대가 될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뜨거운 감자였던 사드 배치. 경북 성주의 유권자 절반 이상은 사드에 찬성했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활성화돼가지고 저희 아저씨도 재취업돼서 경제적으로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처럼 좀 활기가 뛰는 그런 거제시가 될 수 있도록 참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업 불황의 먹구름이 들이운 거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45%가 대통령에게 표를 몰아줬습니다. 원전으로부터 나오는 많은 지원금을 통해서 지역이 다시 한번 새롭게 발전의 계기를 삼고 있습니다. 밀집된 곳에 또 원전을 짓는다면 그 위험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고리 원전 건설을 백지화해야 할지 말지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한 울산 울주는 1, 2위 표차가 크지 않았습니다. 35대 31%로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높았습니다. 세월호 수색 과정에서 미수습자의 뼈로 추정되는 유해 2개가 발견됐습니다. 296번째 희생자 유해가 수습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채널A 보도입니다. 유해가 발견된 곳은 단원고 여학생들이 묵던 4층 객실과 매우 가까운 지점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수습자 가운데 단원고 여학생은 조은아 양과 허다윤 양입니다. 발견된 뼈는 팔과 손뼈로 알려졌고 현장에 있던 국가수 전문가의 유관 감식 결과 사람 뼈인 걸로 추정했습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미수습자를 찾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주셔서 약속을 지키시는 대통령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에요? 중국은 왜 티베트의 독립을 반대하죠?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쓰던데 왜 이러는 건가요? 어린이에게 세계를 읽는 눈을 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복지 혜택이 많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수시로 팔레스타인을 향해 폭격과 테러를 서슴지 않을까요? 왜 남미에는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많아요? 이 모든 고민을 시사평론가이자 문화학 박사인 김용민 아저씨가 풀어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동산사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러는 건가요? 조간 브리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는 토요일까지는 퀴즈 없이 게시판에 사연과 이메일 남겨주세요. 당첨자께는 도서출판 브레인스토어에서 협찬하는 도서 대선의 현대사를 선물해드립니다. 대선의 현대사에서는 역대 대통령들의 이미지 메이킹과 함께 대한민국 선거의 표심을 살펴봅니다. 정치인들은 자신만의 이미지로 대중의 표심을 좌지우지해왔는데요. 대선의 현대사는 험난했던 선거의 역사 속에서 현명하지 못했던 선택을 성찰합니다. 대선의 현대사,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당첨자 살구와 다래님, 적폐 세력들이 새 정부를 흔들며 어깃장을 놓을 것입니다. 직접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다음 당첨자 바른말쟁이님, 김용민 PD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새나라에서는 더 신나는 방송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파일. 문모닝, 굿모닝. 문재인 후보에게 요구합니다. 아들 채용 관계 자료 공개하십시오. 부산 기장에 있는 800여 평의 그 집 내용을 좀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지난 대선 선거운동 때 광주에서 벌어진 일.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 후보 유세에서 말실수. 문재인이 되어야 광주의 가치와 호남의 몫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안철수가 돼야 한다는 것을 제가 일부러 한번 실수를 해봤습니다. 이래봬도 제가 제일 똑똑한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할 겁니다. 실수할 때 하지 제가 문재인입니까? 문재인 민주당 후보에 대한 맹공은 앞선 전주 유세에서도 펼쳐졌는데 문재인은 우리 전라북도 인사들에게 차려를 했습니다. 문재인은 대북 송금 특검을 해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을 완전히 골로 보냈습니다. 문재인은 거짓말과 변명을 하면서 우리 호남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문모닝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난달 1일 박지원 대표의 소셜미디어 글을 보면 민주당에서 문재인 후보 검증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문모닝한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나오면 문 이브닝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국회 국민의당 대표실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 그동안 우리가 정권 교체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을 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선거 직후라서 여러모로 경황이 없을 텐데 또 이렇게 방문도 허용해 주시고 또 따뜻하게 맞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문모닝의 상징 박지원 대표. 어제는 문모닝 대신 오늘 아침에는 굿모닝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굿모닝으로 시작합니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We've talked the whole night through. Good morning. Good morning to you. Good morning. Good morning. It's great to stay up late. Good morning. Good morning to you. 오늘의 날씨.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호남 지역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 지역에도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요. 낮부터는 날이 점차 개겠습니다. 낮 동안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5도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26도, 대전 26도, 광주 17도, 대구 29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 5월 11일 목요일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